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여행 언니 수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베트남에서 녹색 기운을 가득 품은 곳, 사파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한국에서부터 일정을 참 빡빡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여행을 즐겼는데요. 아니, 여행이라는 의미보다 그냥 휴가를 즐기러 간 거였죠. 이번처럼 무작정 떠나오니 무계획이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베트남 왕복 항공권을 한국 출발, 푸꾸옥 도착, 하노이 출발, 한국 도착으로 예약을 해서 푸꾸옥에서 하노이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저희 일정상 하노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8일 정도 됐었는데요. 사실 하노이에서도 일정이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일단 하노이 도착 후 호텔 2박만 예약한 상태에서 어디를 여행할까를 고민할 생각이었죠. 하노이 숙소에서 당장 내일부터 머물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는데요. 머물고 싶었던 숙소가 하루 일정이 안 맞아서 무의식적으로 인터넷에 하노이 인근 도시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파라는 지역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베트남의 알프스, 베트남의 스위스, 참 별명만으로도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 신서유기라는 예능에서도 나왔던 곳이더라고요. 하노이에서 차로 5-6시간이 걸리는 곳이라 마음먹은 김에 바로 사파 익스프레스라는 사무실에 가서 아침 7시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무실에서 저희 덩치 큰 트렁크를 무료로 맡아주셔서 꼭 필요한 물건만 배낭에 메고 2박 3일 여행을 즐겼는데요. 고불고불 달려 사파에 도착한 저의 첫 느낌은 와, 이곳이 정말 베트남인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온몸으로 뜨거움을 느낀 베트남이 아닌 선선함이 느껴지는 곳이더라고요. 사파는요, 하노이 북서쪽 350km 지점에 있는 고도 1650m의 고산 도시고요. 베트남 일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인들이 피서지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소수 민족의 삶을 볼 수 있고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고산 도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인도차이나 최고봉 3143m의 판시판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를 가시는 분들은 판시판산, 깎깐마을, 함농산, 소수민족의 홈스테이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풋고옥과 하노이만 생각하고 슬리퍼 하나 질질 끌고 온 저는 트레킹은 가볍게 포기하자 싶었지만 깎깐마을과 함농산 자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파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운동화는 필수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깎깐마을은 화몽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사는 마을인데요. 산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에서 짓는 쌀농사와 전통 방식으로 직조한 옷감이나 수공예 상품을 만들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지로 자리 잡다 보니 마을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야 하고요. 이곳의 관광 포인트를 가려면 계단의 빨간 맛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고산 지역이라 가만히 있어도 고산증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계단까지 더해지니 평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롭게 두 발 믿고 갔다가 올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돈 주고 산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생각보다 허덕였던 깎깐마을을 다녀온 후 근처 커피숍에서 카페인 충전을 하니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합니다. 실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었기 때문에
사파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함농산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요. 이미 제 다리는 후달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충전의 힘이었을까요? 그래, 이왕 온 거 천천히 쉬어가며 걷더라도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함농산 자체가 마을 중심 뒤쪽 길에 입구가 있어서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또 그렇게 무거운 다리를 끌고 어느덧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를 사는 곳부터 역시나 다시 계단의 매운맛이 시작되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았다면 부담되지 않았을 높이였을 것 같은데요. 이미 깎깐마을에서 에너지를 탕진한 저는 들숨 날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스스로 수고했다라는 토닥임이 전혀 아깝지 않을 노력이었는데요. 저는 운 좋게 헤매지 않고 도착했지만 이때는 오르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서 각자 혼자 오르다 보니까 전망대와 정상길 사이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올랐던 소감으로도 이 길이 맞나? 이게 길 맞아? 라는 곳이 정말 맞는 길이었거든요. 전망대에서 본 사파는 유럽의 작은 어느 마을 같았습니다. 마을 중심의 호수는 이곳 사람들의 휴식처 같기도 했고요. 전망대에서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잠시 이곳에 와 있는 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 갑작스럽게 온 곳이기에 그 어떤 기대도 없어 그런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와 어떤 인연이 닿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잘 다녀왔다라는 소감입니다. 사파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마운트뷰가 좋은 저렴한 숙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판시판 홈스테이도 1박에 2인 기준 26,000원 정도였지만 베트남의 알프스, 베트남의 스위스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싶게 가슴 뻥 뚫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 민족을 만나는 경험은 새로웠지만 눈만 마주쳐도 하는 이들의 호객행위는 부담스러웠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코넛 커리가 맛있었다. 이미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카레와 코코넛을 좋아하는 저는 물론 너무 맛있었지만 아닌 분들은 평이하다라는 맛평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름에 가도 선선한 기운이 있어 여행하기 너무 좋았다. 그러나 겨울은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줄 평 남기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하노이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머물렀을 때는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 떠나는 날 새벽부터 비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날씨 우종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저는 사파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안녕.